고요한 교회, 주택가 한지연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경력을 뒤로하고 5 쌍둥이의 엄마로서 완벽하게 계산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모든 동선은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다. 그녀의 집은 높은 담장과 짙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이웃들은 그저 조용하고 내성적인 젊은 여자가 사는 집 정도로만 인식할 뿐이었다. 한지연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묵직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4살배기 5 아이들 민준, 우진, 시우 3 아들과 소희, 하윤 2 딸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영특하고 감각이 예민했다. 지연은 그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특별함이 언젠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녀의 삶은 정교한 시계태엽처럼 돌아갔다. 아이들의 식단 교육, 놀이 시간은 모두 집안 혹은 철저하게 통제된 뒷마당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아이들이 바깥 세상과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5명의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고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이었다. 지연은 자신의 과거와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모든 것을 봉인한 채 오직 이 작은 요새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화창했다. 따스한 햇살이 뒷마당의 작은 놀이터를 비추었고 아이들은 모처럼 활기차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었다. 민준이는 그림책을 뒤적이고 있었고 우진이는 블록을 쌓고 있었으며 시우는 오래된 태블릿 PC를 만지작거렸다. 소희와 하윤이는 그네를 타며 제잘거리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고요한 오후였다. 모든 것은 찰나에 일어났다. 지연이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을 느끼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둔탁한 금속 충돌음이 들려왔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담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통제 불능 상태의 대형 트럭 한 대가 울타리를 뚫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운전자는 핸들을 미친 듯이 꺾고 있었지만 트럭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지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의 몸이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향해 날아갔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고 트럭의 속도는 너무 빨랐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아이들은 눈앞에 거대한 쇠붙이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들을 덮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 기묘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첫째, 민준이었다. 아이는 트럭이 담장을 뚫기도 전 찰나의 순간에 비명을 질렀다. 위험의 큰 차, 그 외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마치 몇 초 뒤의 미래를 정확히 본 듯한 경고였다. 지연은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지만 경황이 없어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다. 민준의 외침은 다가올 재앙의 서곡이었다. 민준의 외침과 동시에 평소 유난히 감수성이 풍부했던 소희가 갑자기 2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트럭 운전석을 바라보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무서워.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표현이 아니었다. 소희는 마치 트럭 운전사의 절망과 공포를 자신의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듯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그 순간 셋째 우진이가 본능적으로 두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는 트럭을 향해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우진이의 몸 주변으로 옅고 투명한 막 같은 것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 막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트럭과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형성하려는 듯한 기이한 에너지의 파장이었다. 네 번째로 하윤이가 공포에 질려 트럭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아이의 작은 손짓에 맞춰 거대한 트럭의 앞부분이 믿을 수 없게도 미세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각도, 불과 몇 인치의 움직임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다. 원래대로라면 놀이터 중앙을 그대로 덮쳤어야 할 트럭이 그 미묘한 방향 전환으로 인해 놀이터 가장자리에 오래된 나무를 향해 비껴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트럭을 끌어당긴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막내 시우가 귀를 막고 웅크렸다. 아이가 몸을 움츠리는 순간 돌진하던 트럭의 엔진이 격렬한 소음을 내며 꺼져버렸다. 헤드라이트가 광난하듯 깜빡이더니 이내 암흑으로 변했고 요란하게 울리던 경적 소리마저 뚝 끊겼다. 거대한 쇠붙이는 모든 동력을 잃고 마치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시우의 몸에서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트럭의 모든 전자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킨 것이다. 결국 트럭은 놀이터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뒷마당 가장자리에 거대한 참나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굉음과 함께 나무가 부러지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지연은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다. 기적이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아이들을 그리고 망가진 트럭을 번갈아 보았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고 트럭 운전사가 비틀거리며 운전석에서 기어나왔다. 그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히 브레이크가, 전자장치가 갑자기...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공포로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다. 지연은 재빨리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는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이 가장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방금 전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민준의 예지소희의 감정동조, 우진의 방어막, 하윤의 염동력, 그리고 시우의 전자기 제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이웃의 시선은 없었다. 운전사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없어 보였다. 지연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모든 커튼을 친 뒤에야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쓸어내렸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위험해진 존재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초능력자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생명공학 연구원이었던 그녀의 이성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아이들의 힘은 성장하면서 서서히 발현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고 폭발적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 오늘 사고는 아이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고 그 결과 억눌려 있던 힘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아이들의 아빠 강태환, YJ그룹의 냉철한 CEO. 5년 전 끔찍한 오해와 배신감 속에서 그를 떠나왔다. 그녀는 임신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에게서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위험한 세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은 그 어떤 비밀 조직이나 권력 집단에게는 탐욕스러운 목표물이 될 것이었다. 지연은 자신이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음을 직감했다. 오늘 일어난 이 에너지 이상 현상은 분명 어딘가에 감지되었을 것이다. 특히 YJ그룹처럼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곳이라면 더욱 그랬다. 만약 강태환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이들의 존재를 먼저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침대에 눕혔다. 충격이 컸는지 아이들은 금방 잠이 들었다. 지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세상 어느 곳도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숨겨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능을 총동원해야 했다. 아이들의 힘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동시에 그들을 노리는 그림자로부터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했다. 다행히 외부에서 해킹당한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가짜 신분을 만들고 새로운 은신처를 물색했다. 그녀의 두뇌는 연구원 시절보다 더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평범한 엄마 한지연은 사라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가 한지연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어둠이 내린 것일 지연은 창밖에 무너진 담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일어난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했던 그녀의 삶에 종말을 구하는 신호탄이자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녀는 5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손들이 가진 상상할 수 없는 힘. 그 힘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는 이 아이들을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YJ그룹 타워의 최상층. 강태환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정제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를 녹이지 못했다. 그는 YJ그룹의 총수이자 기술 및 제약 제국을 이끄는 냉혹한 CEO였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의 자본이 움직였고 그의 말 한마디는 업계의 지형을 바꿀 만큼 강력했다. 강태환은 방금 끝난 임원회의의 피로감을 애써 감추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완벽한 리더였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전략가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유일한 균열이 있었다. 바로 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 한지연이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동시에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회한과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YJ그룹의 막대한 정보력을 총동원해 지난 5년간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한지연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그녀의 모든 기록은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끊겼고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운 것 같았다. 강태환은 이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획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후가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집착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함께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과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 지독한 오해와 자존심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는 그녀가 경쟁사에게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는 정황 증거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눈빛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눈빛. 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한지연.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숨기고 있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집무실에 울렸다. 그것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집념에 찬 선언이었다. 그는 진실을 원했다. 그녀가 유죄라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무죄라면. 그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그의 제국은 완벽했지만 그녀의 부재로 인해 중심이 비어 있었다. 한편 YJ 타워의 지하 깊숙한 곳. 공식적인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안 통제실. 그곳은 YJ 그룹의 보안 총괄 이사 마상진의 왕국이었다. 그는 강태환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 신임의 그늘 아래서 자신만의 야망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YJ 그룹의 안보라는 명목에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의 눈과 귀는 서울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거점을 향해 있었다. 마상진은 강태환과는 다른 종류였고 자율이 한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권력 자체를 탐했다. 그는 강태환의 능력은 존중했지만 그가 가진 유일한 약점, 과거에 대한 미련을 경멸했다. 마상진은 오직 미래와 기술의 힘만을 믿었다. 그는 YJ 그룹의 자원을 이용해 비밀리에 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차세대 위협을 탐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시 전역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바로 그날 오후 한지연의 집 뒷마당에서 5아이의 초능력이 폭발하던 그 순간 마상진의 비밀 통제실 메인 스크린에 강력한 경고가 떠올랐다. 조용한 교회, 주택가에서 발생한 순간적이고 엄청난 에너지 이상 현상. 데이터는 혼란스러웠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 국소적인 중력 왜곡, 그리고 측정 불가능한 사이오닉 파장까지.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발생했다가 사라졌다. 마상진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그가 수년간 추적해온 미지의 기술일 가능성이 높았다. 좌표 확인해 즉시 현장 분석팀을 급파한다. 어떤 흔적도 놓치지 마. 이것은 YAJ가 모든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무기 기술이거나 혹은 외계의 기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심장이 탐욕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실을 강태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온전히 그의 공적이 되어야 했다. 만약 이 기술을 자신이 먼저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강태환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는 YJ 그룹 내부에 자신만의 사병처럼 부리는 비밀 작전팀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오직 마상진의 명령에만 복종했다. 몇 시간 후 현장에 도착한 분석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트럭 사고가 있었지만 그 규모에 비해 에너지 파형이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했다. 트럭 운전사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차가 멋대로 움직였고 모든 전자기기가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고 횡설수설했다. 마상진은 운전사의 증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이 찾던 것임을 깨달았다. 사고 지점 주변을 샅샅이 뒤져 특히 가장 가까운 주택, 그곳에 사는 사람을 파악해. 마상진은 즉각적인 감시를 명령했다. 그의 팀은 드론과 고성능 도청 장비를 이용해 한지연의 집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포착된 것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자와 이상하게도 외부에서 거의 관측되지 않는 5명의 어린아이들이었다.
마상진은 즉시 한지연의 신원 조회를 지시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연. 5년 전 YJ그룹의 핵심 바이오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천재 연구원. 그리고 강태환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소문과 함께 홀연히 사라진 인물. 마상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한지연이 YJ의 기술을 훔쳐 달아났고 지난 5년간 숨어서 그것을 완성시켰다고 확신했다. 오늘 발생한 에너지 폭발은 그 기술이 마침내 작동했다는 증거였다. 강태환이 그토록 찾던 여자가 내가 찾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군. 이것은 그에게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그는 한지연을 확보함으로써 강태환의 약점을 잡는 동시에 미지의 기술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작전 단계를 격상시켰다. 대상 한지연을 생포한다. 아이들도 함께. 저항할 경우 아이들은 마취시켜서라도 데려온다. 단 대상의 신병과 기술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 그는 아이들이 그 기술의 일부이거나 혹은 기술을 작동시키는 열쇠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태환은 개인 비서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5년 전 한지연 연구원의 퇴사 직전 보안 기록에서 미세한 변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백도어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지연 연구원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보고는 강태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의심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강태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만약 그녀가 누명을 쓴 것이라면 5년 전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당장 그 백도어의 출처를 추적해. YJ 내부 소행이라면 그게 누구든 찾아내. 그는 한지연을 찾는 이유에 분노라는 또 다른 감정이 더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밝혀야 했고 만약 그녀가 무고하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 했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한지연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오해를 풀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탐욕을 채우고 위험한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강태환은 자신이 찾는 여자가 5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마상진은 자신이 쫓는 기술이 살아 숨쉬는 아이들의 초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지연은 현관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모든 커튼을 쳤다. 집 안은 아이들의 가쁜 숨소리와 그녀 자신의 심장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짐승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서는 트럭이 아니라 그 트럭을 멈추게 한 아이들의 힘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거실 중앙에 모아 앉혔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아이는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의 순수한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묘하고도 진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힐끔거렸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자신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특히 첫째 민주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다음 순간에 닥칠 또 다른 위험을 미리 보는 사람처럼.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얘들아, 방금 그냥 무서운 사고였어. 하지만 우린 모두 안전해. 이제 다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이들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작은 눈동자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집안의 공기는 말하지 못한 비밀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불안한 정적 속에서 해가 밝았다. 한지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 커튼 틈으로 무너진 담장을 임시로 가리는 수리 인부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가스관 누출로 인한 작은 폭발이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녀는 거리 어딘가에 어쩌면 저 수리 인부들 사이에 마상진의 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창가에 가지 말고 조용히 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조용히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한데 모았다. 어제 일어난 일, 그건 아주 위험한 힘이야. 다시는 절대로 그런 힘을 사용하면 안 돼. 알겠니? 아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호기심이었다. 둘째, 우진이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트럭을 막았어요. 기분이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그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료되고 있었다. 지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시립술이라고 적힌 흰색 밴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차량이었다. 지연은 커튼 뒤에 숨어 그 차를 노려보았다. 단순한 수리 차량일까? 아니면 마상진이 보낸 감시팀일까? 그녀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지금 당장 도망칠 수는 없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녀는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평온함을 연기해야 했다. 거실에 갇힌 아이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실험을 시작했다. 지연은 그들을 격려할까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한계를 절박하게 알고 싶었기에 애써 못 본 척했다. 하윤이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크레용을 향해 손을 뻗자 크레용이 바닥에서 3인치 정도 떠올랐다가 툭 떨어졌다. 아이는 자신의 성공에 놀라 숨을 헐떡였다. 반면 막내 시우는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화면 속에서 뉴스 소리가 들린다고 중얼거렸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의 예지 능력은 더 이상 모호한 느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파편화된 이미지로 아이를 괴롭혔다. 지연이 물컵을 쏟기 직전 아이는 물이 쏟아져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민준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2초 정도 앞선 시간을 살고 있었고 그 끊임없는 감각의 불협화음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의 내면으로 움츠러들었다. 소희는 집안의 감정적 바로미터가 되었다. 그녀는 지연의 극심한 불안감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그대로 반사했다.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엄마, 저기 하얀 채 탄 아저씨가 화가 났어. 아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지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소희는 단순히 그녀의 감정만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낯선 사람의 감정까지 읽기 시작한 것이다. 지연은 자신이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보가 필요했다. YJ그룹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혹시 그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강태환 그가 이 위협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설계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지만 과거의 연구 파일에 접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녀가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태블릿을 켜는 순간 시우가 빛나는 화면에 이끌린 듯 다가왔다.
지연이 현관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아이가 작은 손을 화면에 올려놓았다.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깜박였다. 지연이 직접 설계했던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다고 자부했던 암호화된 방화벽이 맥없이 녹아내렸다. 태블릿은 시우를 침입자가 아닌 관리자로 인식했다. 시우의 머릿속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무선신호, 데이터 스트림, 금융보고서, 뉴스프 속보. 아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복잡한 메뉴를 조작하며 노이즈를 걸러냈다. 그는 어머니의 공포의 근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강력한 신호 가장 중요한 정보의 핵심에 도달했다. 그의 탐색은 YJ그룹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화면에서 멈췄다. 날카로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이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다. 앵커는 그를 YJ그룹 강태환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시우는 그 이름을 몰랐지만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기묘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그는 형제들을 불렀다. 이리 와봐, 이 사람. 민준, 우진, 하윤, 그리고 소희가 태블릿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화면 속의 남자는 그들의 눈을 닮아 있었다. 민준이의 고집스러운 턱선과 우진이의 날카로운 시선도 그 남자에게서 보였다. 유전자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남자는 그들과 닮았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지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아이들이 그녀가 도망쳐온 바로 그 남자 강태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YJ그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혁신을 추구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태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작은 피난처를 가득 메웠다. 그 선언은 마치 그녀를 겨냥하는 듯했다. 지연은 태블릿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손이 떨려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5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변하지 않았지만 더욱 단단하고 냉정해 보였다. 5년 전의 고통 배신감, 그리고 도망치던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산산조각난 마음의 파편이었다. 소희는 태블릿이 아닌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의 감정적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 소희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하고 애절하며 소유욕 강한 사랑. 그것은 엄마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 화면 속의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 감정의 무게는 네 살배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소희는 태블릿이 아닌 지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엄마, 저 사람을 사랑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엄마의 심장 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명백한 사실의 선언이었다. 엄마 꿈에 나오던 사람이야. 엄마가 보고 싶어 하던 사람.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경악에 찬 지연과 화면 속의 강태환 사이를 오갔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연은 마침내 태블릿을 빼앗아 거칠게 화면을 껐다. 강태환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런 말 하지 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위험한 사람이라고. 절대로 가까이 가선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녀의 말을 배신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5 아이는
잠자리에 누워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오늘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단순히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저 강력하고 차가워 보이는 남자의 아이들이었다. 엄마가 위험한 사람이랬어. 우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까 느꼈던 그 강렬한 감정의 여운을 기억하고 있었다. 위험한 거 맞아. 소희가 조용히 동의했다. 하지만 엄마는 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 아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자신이 포착한 그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저씨도 엄마를 사랑해. 엄마를 찾고 있어. 아주 많이. 엄마를 귀여워해. 그것이 핵심이었다. 엄마가 도망쳐 온 그 남자가 사실은 엄마를 그토록 아끼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다. YJ그룹 지하통제실 마상진은 한지연의 파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5년 전 사라진 천재 연구원. 그리고 어제 감지된 미지의 에너지 파동. 그 두 가지 사실이 조용한 교회 주택가라는 하나의 좌표에서 만났다. 그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평범한 주부가 5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될 리 없었다. 한지연이 YJ의 기술을 훔쳤거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독자적으로 완성해낸 것이 분명했다. 그는 강태환 회장이 이 여자에게 가졌던 개인적인 감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 탐나는 먹잇감이었다. 만약 한지연과 그녀의 기술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강태환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마상진은 입술을 핥았다. 그는 기술 회수라는 명목에 자신의 사병 조직에게 2단계 작전을 지시했다. 단순 감시가 아닌 적극적인 탐색이었다. 그의 팀은 이미 한지연의 집 주변에 위장 배치되어 있었다. 길 건너편의 흰색 수리용 배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그 안은 최첨단 감시 장비로 가득 찬 이동기지였다. 기술자들은 고성능 열 감지 카메라로 집안을 스캔했다. 성인 여성 하나의 열 신호, 그리고 5개의 작은 열 신호. 특이한 점은 그 집의 보안 시스템이 일반 가정집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었다. 마상진은 그 방어벽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한지연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위협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어젯밤부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고 휴대전화에서는 알 수 없는 잡음이 섞여 들렸다. 이것은 외부에서의 의도적인 신호 간섭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디지털 방어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의 발견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순진한 내 살배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졌다. 엄마 아빠는 정말 우리를 찾고 있어요. 왜 아빠를 위험하다고 했어요? 지연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과 달라졌어.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게 안전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감정 동조 능력을 가진 소희였다. 아이는 집 안에서도 계속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벽 너머에 있어. 아이가 창밖이 아닌 집안의 벽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이미 도청장치가 설치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힘을 억누를 수 없다면 최소한 통제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으고 긴급한 훈련을 시작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숨바꼭질 게임이야.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해. 그녀는 우진에게 방어막을 만들고 싶은 충동을 참으라고 가르쳤고, 하윤에게는 장난감을 떠올리는 대신 직접 손으로 잡으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그 힘은 이미 그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는 막내 시우였다. 지연이 다른 아이들에게 힘 숨기기를 가르치는 동안 시우는 깜빡거리는 스마트 TV 화면에 이끌렸다. 아이가 화면에 손을 대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일었다. 아이는 자신들의 공간을 침범하는 불쾌한 외부 신호를 감지했다. 마상진의 팀이 보낸 약한 전작이 펄스 탐지 신호였다. 시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그 침입이 싫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신호의 근원지를 향해 아주 미세한 피드백 루프를 흘려보냈다. 수룡밴 내부에서 기술자의 콘솔 화면이 순간적으로 스파크를 일으켰다. 대대상이 방역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유기적인 반응입니다. 보고를 받은 마상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 기술은 살아있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연이 상상을 초월하는 생체 무기를 완성했다고 확신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3단계로 격상한다. 대상의 저항이 예상되니 포획팀을 준비시켜. 같은 시각 YJ그룹 타워의 강태환은 또 다른 보고에 절망하고 있었다. 5년 전 한지연의 기술 유출 혐의는 조작된 것이 확실했다. 그 데이터 조작의 흔적은 YJ 내부 보안 서버, 구체적으로 마상진 이사의 직속 부서에서 사용하던 폐쇄망 서버로 이어졌다. 강태환은 자신의 가장 신임하던 부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마상진이 왜 한지연에게 누명을 씌웠을까? 그의 개인 조사팀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한지연은 모든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한 조사원이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녀가 구독하던 오래된 학술지 기록을 추적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공학 저널 하나가 5년치 선불로 결제되어 특정 교회 지역의 사서함으로 배달되고 있었다. 그것은 한지연이 남긴 유일한 실수이자 유일한 흔적이었다. 사서함이 위치한 조용한 교회 지역. 강태환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중요한 이사회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경호팀 마상진의 보안팀과는 별개인에게 즉시 해당 지역을 탐문하라고 지시했다. 절대 눈에 띄지 마. 그녀를 놀라게 해선 안 돼. 그냥 확인만 해. 그는 조용히 명령했다. 강태환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를 향해 품었던 분노는 차가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만약 마상진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면 그녀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YJ그룹이라는 거대 권력 내부의 적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강태환, 자신이 그 사냥에 방아쇠를 당긴 장본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했다. 한지연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시우가 일으킨 작은 방역은 그것이 아무리 미약했을지라도 적에게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를 노출시킨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비상용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현금 위조, 신분증, 휴대용 정수 필터, 그리고 간단한 구급약.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도망자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축복받은 재능은 이제 끔찍한 족쇄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도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예지 능력을 가진 민준이 창가에서 속삭였다. 검은 차들이 오고 있어요. 아주 많이. 무서운 아저씨들이 타고 있어. 아이의 목소리는 자신이 본 미래에 체념한 듯 평탄했다. 우진이는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작은 수호자들이었다. 시우의 방역은 마상진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그 기술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공격적이었다.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었다. 그는 강태환 회장의 승인 프로토콜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3단계 실행, 전 병력 투입, 저항시 비살상 무기 사용 허가, 자산과 생체 부품들을 안전하게 회수한다. 지금 즉시 진입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시에 강태환의 개인 비서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가명으로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이 있습니다. 5명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5명, 5년 전. 강태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그의 아이들이었다. 마상진, 강태환의 포효가 집무실을 울렸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마상진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이사회를 박차고 나갔다. 내 개인 경호팀 전원 그 주소로 집결시켜 당장. 그는 자신의 채에 올라타며 소리쳤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5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의 가족을 지키는 것. 2개의 행렬이 조용한 교회, 주택가를 향해 동시에 질주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마상진의 사병들로 채워진 검은색 밴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회수였다. 다른 하나는 강태환이 직접 이끄는 그의 개인 경호 차량들이었다. 그의 목표는 보호이자 속죄였다. 2개의 추격전이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 한지연은 뒷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실에서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왔어요. 첫 번째 검은색 밴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거실 벽을 하얗게 비췄다. 5년간의 도피는 끝났다. 이제 끔찍한 포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현관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멈췄다. 한지연은 숨을 참았다. 민준이가 예언했던 검은 밴들이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그녀의 다리 뒤로 숨었다. 우진이가 작은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섰지만 아이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팽팽해졌다. 지연은 아이들을 최대한 뒤로 물리고 부엌에서 가장 큰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도피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어미곰처럼 싸워야 했다. 문이 부서지는 굉음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똑똑. 그 소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마상진의 용병들이라면 이렇게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릴 리 없었다. 지연은 혼란스러워하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누구지? 마상진의 함정인가? 지연아, 한지연, 나야.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도 동시에 녹아내리게도 했던 그 목소리. 강태환이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태환. 왜 그가 여기에 어떻게 마상진보다 먼저 그녀를 찾은 것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수천 개의 질문으로 폭발했다. 아이들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누구예요? 소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블릿에서 본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그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마상진의 부하들과 마주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5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다. 강태환은 사진이나 뉴스 화면보다 더 차갑고
더 깊은 고통을 간직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연의 얼굴을 그녀가 쥔 시카를,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 숨은 작은 그림자들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어떻게...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어떻게 여길 찾았죠? 날 괴롭히러 온 건가요? 5년 전 그걸로도 부족해서. 그녀의 말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마상진과 한패일지도 모른다고,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 앞을 가로막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환의 시선은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다리 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5쌍의 눈동자에 꽂혀 있었다. 5명, 똑같이 생긴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얼굴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이 이 말도 안 되는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5년, 그가 그녀를 잃어버린 시간,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이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집무실의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지연은 칼을 든 채 뒷걸음질 쳤다. 설명해, 한지연. 이 아이들, 내 아이들인가? 그 질문은 분노가 아닌 확인을 갈구하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바로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민준이었다. 그의 뒤쪽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나쁜 아저씨들이 와요. 검은 차 지금. 아이의 외침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예언이었다.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 밖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거친 발소리들이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마상진의 부하들이었다. 강태환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고 잠갔다. 그는 지연에게 소리쳤다. 마상진의 부하들이다. 그가 어떻게... 그는 지연이 마상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도망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을... 아니, 우리를 구하러 온 거야. 마상진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진입하라. 밖에서 차가운 명령 소리가 들렸다.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아닌 거실에 강화 유리가 박살났다.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괴한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집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엄마, 아이들의 비명이 자욱한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지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강태환은 즉시 몸을 날려 가장 먼저 진입한 괴한을 덮쳤다. YJG의 CEO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지킬 정도의 무술을 익히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 용병들이었다. 두 번째 괴한이 강태환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강태환이 고통으로 주춤하는 사이 또 다른 괴한이 지연과 아이들을 향해 테이저 건을 겨눴다. 자산 확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아이들이었다. 강태환은 그 자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마상재는 아이들을 물건 취급하고 있었다. 안 돼, 지연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감싸 안았지만 테이저건의 푸른 스파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아이들이 움직였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순수한 본능이었다. 가장 먼저 우진이가 팔을 뻗었다. 엄마 건드리지 마. 아이의 외침과 동시에 투명한 에너지 방패가 지연과 아이들 주위에 형성되었다.
테이저건의 전류가 방패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괴한들은 눈앞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멈칫했다. 그 틈을 타 하윤이가 겁에 질려 손을 휘저었다. 그녀를 겨누던 괴한의 소총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라 천장에 세게 부딪혔다. 염동력이었다. 강태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찾던 기술 유출의 진실이 이것이었나. 세 번째, 괴한이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소리쳤다. 왼쪽 아저씨, 왼쪽으로 와. 괴한은 아이의 말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미 몸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괴한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괴한이 쓰러지는 동시에 시우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의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아이의 몸에서 방출되었다. 괴한들의 무정이가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꺼졌고 그들의 헬멧에 달린 야간 투시경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타버렸다. 집안의 모든 전등이 터져나가며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다. 어둠 속에서 오직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괴한들의 당황한 외침만이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소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무서워. 저 아저씨들 우리를 다치게 할 거야. 아빠도 다쳤어. 아이는 강태환의 고통과 괴한들의 살해, 그리고 엄마의 절망을 동시에 느끼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환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어요, 이게 내가 도망쳐야 했던 이유예요. 강태환은 옆구리의 고통을 잊은 채 어둠 속에서 벌어진 초자연적인 광경을 되새겼다. 방어막 염동력 예지, 그리고 EMP. 그의 아이들이었다. 한지연이 훔친 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아이들을 이 경이롭고도 위험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마상진은 이 아이들을 자산으로 보고 회수하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 분노는 지연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만든 마상진과 5년 전 그녀를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5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YJ그룹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는 쓰러진 괴한의 무정이를 집어들었다. 시우의 EMP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지만 곧 복구될 것이었다. 지연아, 내 말 들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5분, 아니 10분만 버텨. 내 사람들이 오고 있어. 그는 지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5년 만에 첫 접촉이었다. 당신이 날 믿지 못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날 믿어야 해.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명령하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보호의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피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들은 지하실부터 찾을 거예요. 여길 막아야 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아이들을 지키려는 전략가였다. 강태환은 그녀의 눈빛에서 5년 전 그가 사랑했던 당당한 연구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같이 싸우지. 밖에서 추가 병력이 진입하려는 소리가 들렸다. 마상진의 부하들은 1차 진입조가 당한 황당한 상황에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환은 박살난 창문 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지연에게 속삭였다. 아이들의 힘이 얼마나 오래가지? 지연이 대답했다. 몰라요. 방금 전이 처음으로 제대로 쓴 거니까. 강태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절망적인 싸움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환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마상진의 EMP는 YJ의 공식 통신망만 마비시켰을 뿐 그의 개인 위성 회선은 건드리지 못했다. 회장님, 5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의 경호팀장이었다. 강태환의 눈이 빛났다. 그는 지연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야. 저놈들에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자.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엄마를 귀여워하는 CEO이자 그의 초능력자 아이들을 지키는 아빠였다. 강태환은 아이들을 이끌고 집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의 개인 경호팀이 이미 방어선을 구축하고 마상진의 용병들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방탄 차량의 문이 열리자 그는 지연과 아이들을 거칠게 밀어넣었다. 타 어서. 총알이 차량의 측면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지연은 아이들을 감싸 안고 차체 깊숙이 몸을 숨겼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교회, 주택가를 벗어났다. 검은색 밴 몇 대가 그들을 추격했지만 강태환의 운전사는 전문 훈련을 받은 베테랑이었다. 차량은 미친 듯이 질주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차 안은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떨리는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고 강태환은 옆구리의 상처를 지혈하며 마상진에게 보낼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만난 그녀에게 사과할 시간조차 없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 그러나 그 존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YJ그룹 소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강태환의 개인 요새이자 YJ그룹의 메인 서버와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지휘 통제실이었다. 엘리베이터는 강태환의 홍채와 지문 인식으로만 작동했으며 모든 유리는 특수 방탄 및 전파 차단 처리가 되어 있었다. 이곳은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이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잠시 압도당했지만 이내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지연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강태환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개인 의료 키트를 찾았다. 그의 옆구리 상처는 다행히 깊지 않았지만 5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추격전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참담함을 느꼈다. 지연은 묵묵히 다가와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었다. 마상진, 그자가 왜? 지연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개 아니었나요? 강태환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숨을 내쉬었다. 개는 맞았지. 하지만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더군. 5년 전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그놈이었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 한마디에 5년간 쌓인 오해의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강태환은 개인 단말기를 켰다. YJ그룹 내부망은 이미 마상진에 의해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을 거야.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강태환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는 지금쯤 YJ그룹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자신을 제거하려 할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YJ그룹의 경영권을 건 전면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강태환의 개인 비상회선으로 긴급 알림이 울렸다. 마상진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다. 안건은 강태환 회장의 심각한 독단 경영 및 회사 자산 불법 유용. 마상진은 강태환이 불명의 생체 무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를 숨기고 회사의 보안팀을 사적으로 동원해
교전을 벌였다고 이사들을 선동할 작정이었다. 24시간 뒤에 열릴 이사회에서 강태환의 해임안이 통과되면 그는 모든 권한을 잃고 국제 범죄자로 전락할 터였다. 지연은 그 내용을 읽고 창백해졌다. 그가 아이들을 무기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권력을 잡으면 아이들은 평생 실험실에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환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렇게 두지 않아. 내가 막을 거야. 아니, 우리가 막아야 해.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연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려는 동맹의 그것이었다. 그들은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강태환에게는 충성스러운 소수의 경호팀과 이 펜트하우스 요새가 있었다. 하지만 마상진은 YG의 거대한 정보망과 자금줄을 쥐고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상진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상진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비리와 불법 행위들. 하지만 그 증거는 마상진의 개인 서버 YJ 메인프레임과도 분리된 어둠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의 서버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잠겨 있어. 강태환이 좌절하며 말했다. 그때 지연이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어느새 긴장이 풀렸는지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기기들을 신기한 듯 만지고 있었다. 특히 막내 시우는 거대한 크기의 메인 서버룸 유리벽에 손을 대고 있었다. 태환 씨, 어쩌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태환은 지연의 시선을 따라 시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서버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설마 아이들의 힘을 이용하자는 거야. 그건 너무 위험해. 강태환은 아버지로서 즉각 반대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다. 이 아이들을 평생 도망자로 살게 할 건가요? 아니면 이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게 할 건가요? 시우는 단순한 EMP가 아니에요. 기계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녀는 시우를 안아들고 서버룸으로 들어갔다. 강태환은 마지못해 자신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시우에게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다. 4살배기 아이가 YJ그룹의 비상 서버에 접속하는 역사상 가장 기이한 해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우야, 나쁜 아저씨의 비밀 상자를 찾아야 해. 엄마가 도와줄게. 지연은 자신의 연구 지식을 총동원해 시우의 능력을 유도했다. 시우가 서버에게 작은 손을 대자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일제히 깜빡였다. 아이의 눈이 감기고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이 아이의 정신 속으로 밀려들었다. 시우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데이터의 흐름과 온도를 느꼈다. 마상진이 숨겨둔 백도 암호화된 파일들이 마치 차가운 강물 속의 가시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불쾌한 가시들을 향해 파고들었다. 동시에 첫째 민준이가 불안한 듯 거실을 서성거렸다. 안 돼. 빨간불이 많아. 아이가 중얼거렸다. 강태환이 아이를 붙잡았다. 민준아, 뭐가 보여? 천천히 말해봐. 민준이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아빠가 아니야. 나쁜 아저씨가 이사회에서 웃고 있어. 그리고 숫자가 보여. 13, 04.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연과 강태환은 민준이의 파편화된 예언을 필사적으로 조합했다. 1304. 마상진의 개인 서버 비밀번호일 수도 있었다. 지연은 그 숫자를 즉시 시우에게 전달했다. 시우는 그 숫자 조합을 열쇠처럼 사용해 마상진의 가장 깊은 방화벽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찾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무기 거래 내역 경쟁사 사보타주 계획, 그리고 이건... 강태환은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것은 마상진이 비밀리에 진행한 불법 생체 실험 기록이었다. 그는 YJG의 기술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초능력을 발현시키려는 비인도적인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험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지연과 강태환의 아이들은 그 실험의 성공작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적인 기적이었지만 마상진은 아이들을 자신의 실험 데이터를 완성할 열쇠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5년 전에 내게 누명을 씌운 이유가 이거였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연구가 그의 미친 실험에 방해가 되었거나 혹은 이용 가치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두 사람은 끔찍한 진실 앞에서 침묵했다. 마상진은 단순한 권력 찬탈자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방역할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마상진은 이사회에서 강태환을 제거하는 즉시 이 펜트하우스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마상진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전에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이사회로 가야 해. 강태환이 결연하게 말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아이들을 다시 위험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여기 있어야 해요. 내가 당신과 같이 가겠어. 하지만 강태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상진의 목표는 아이들이야. 우리가 떠나면 이곳은 무방비 상태가 돼. 그는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이곳을 공격할 거야. 민준이가 아빠의 말을 증명하듯 중얼거렸다. 검은 옷 아저씨들, 다시 와요. 여기로. 강태환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임 많은 경호팀장에게 아이들의 보호를 맡겼다. 그리고 그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이사회를 막는 동안 여길 지켜줘. 우리가 실패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쳐. 하지만 지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같이 가요. 이 싸움은 우리 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싸움이에요. 그때 감정을 읽는 소희가 조용히 강태환의 손을 잡았다. 아이는 아빠의 격렬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 엄마를 귀여워하는 거 진짜였어. 아이의 말에 강태환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딸을 안아 올렸다. 그래, 진짜야. 그래서 아빠는 절대로 질 수 없어.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5년의 오해를 넘어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작전을 변경한다. 강태환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CEO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마상진은 우리가 이사회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야. 우리는 그의 파티에 불청객으로 참석해서 그가 준비한 무대에서 그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다. 그는 시우가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휴대용 단말기에 옮겼다. 이제 남은 시간은 12시간. YJ그룹의 운명과 5아이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YJ. 바이오 70층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컨퍼런스 룸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상진은 단상에 서서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강태환의 독단적 만행을 열거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환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생체 무기에 집착해 회사의 공식 보안팀을 사적으로 동원했으며 이로 인해 YJ그룹 전체가 막대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사들은 눈앞의 자료와 마상진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술렁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우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티타늄으로 제작된 회의실 정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인물, 방금 전까지 탄핵의 대상이었던 강태환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옆구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상진은 순간 말을 잃고 그를 노려보았다. 강태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5년 전 사라졌던 전설적인 연구원 한지연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거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5명의 어린아이들이었다. 너무나도 닮은 얼굴의 5 쌍둥이. YJ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위급 회의장에 어린아이들이 나타난 초유의 사태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상진은 잠시의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등장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멸과 승리가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보십시오, 이사님들. 저것이 바로 강 회장이 집착하고 있는 불법 자산의 실체입니다. 저 아이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강 회장이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보안팀 당장 저들을 회의장에서 끌어내 그의 명령에 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그의 사병들이 아이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 증거라고 했나, 마이사? 강태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좋아. 이사님들께 내가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지. 당신이 지난 10년간 YG의 그늘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 왔는지. 그는 한지연을 바라보았고 지연은 막내 시우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시우야, 할 수 있지. 저기 큰 텔레비전에. 나쁜 아저씨, 비밀 보여줘.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마상진이 준비했던 탄핵 자료가 떠있던 스크린이 격렬한 노이즈와 함께 검은색으로 변했다. 마상진의 통제실 요원들이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지만 4살배기 아이의 의지는 YJ와의 모든 방화벽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갔다. 시우는 펜트하우스에서 다운로드했던 마상진의 비밀 서버 데이터를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에 강제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마상진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일그러졌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YJ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비밀 실험실, 불법적으로 납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비인도적인 생체 실험 영상, 강제로 초능력을 주입받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희생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냉혹한 눈으로 지시하는 마상진의 모습이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이사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광경에 비명을 지르거나 입을 틀어막았다. 증거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경쟁사 임원 암살 계획서, 불법 무기 밀매 장부, 그리고 5년 전 한지연 연구원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그녀에게 기술 유출 누명을 씌웠던 원본 로그 파일까지. 강태환은 마이크를 잡았다. 마상진은 자신의 미친 실험을 위해 YJ를 이용했고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한지연 연구원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실험 데이터를 완성시켜줄 기적인 내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교진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당장 저 화면 꺼. 마상진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은 이미 시우에 의해 차단된 후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기술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이 폭로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지막 발악을 선택했다. 그는 재킷 안쪽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의 총구는 강태환이 아닌 이 모든 사태의 핵심인 아이들을 향했다. 정확히는 스크린을 제어하고 있는 시우였다. 이 모든 것을 망친 이 괴물 새끼들. 마상진이 방가쇠를 당기려던 찰나였다. 이미 그 미래를 보고 있었던 민준이가 총길하고 외치기도 전에 우진이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서며 팔을 뻗었다. 안 돼. 아이의 외침과 동시에 반투명한 에너지 방패가 가족들 앞을 완벽하게 가로막았다. 탕총성이 회의장을 울렸지만 총알은 우진이의 방패에 부딪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초현실적인 광경에 숨을 삼켰다. 마상진이 다시 총을 겨누려 하자 이번에는 하윤이의 눈이 빛났다. 나쁜 총, 마상진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듯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그대로 천장 대리석에 세게 처박혔다. 마상진은 자신의 빈손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마지막 일격은 가장 조용했던 소희가 가했다. 아이는 마상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마상진의 추악한 내면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아이들을 자산으로 보고 해부하려 했던 탐욕 강태환을 죽이고 YJ를 차지하려 했던 살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패배의 공포와 분노. 그것은 소희가 증폭시킨 마상진의 영혼의 비명이었다. 제이여, 저자는 악마야.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증거 영상을 본 것이 아니었다. 괴물의 실체를 직접 느낀 것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환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그가 미리 대기시켜둔 검찰 수사관들과 그의 충성스러운 경호팀이 들이닥쳤다. 마상진의 사병들은 이미 아이들의 힘에 압도되어 저항할 의지를 잃은 뒤였다. 마상진 이사 불법 생체 실험 및 살인교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마상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무너뜨린 5 아이들에게서 증오와 탐욕이 뒤섞인 눈을 떼지 못했다. 강태환이 다가가 아이들의 눈을 가려주며 그의 더러운 시선을 차단했다. 폭풍이 지나간 회의장은 수사관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이사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구석에 모여있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다가갔다. 한지연은 5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강태환이 그런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2 사람은 수만 가지 감정이 오가는 눈빛으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강태환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YJ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연아, 내가 5년 전에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어. 당신을 의심하고 결국 당신을 이 지옥 속에 혼자 밀어 넣었어. 내가 모든 걸 망칠 뻔했어.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 역시 그를 오해했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 마상진에게 철저히 속고 있었다. 나도 말했어야 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당신의 세계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진 힘이 모든 것을 파괴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환은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어. 당신은 지켜낸 거야. 이 아이들을, 그리고 결국엔 나까지도. 당신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어, 한지연.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돌고 돌아 2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YJ 타워, 최상층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5 아이의 웃음소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다. 강태환은 마상진의 세력을 완전히 숙청하고 YJ그룹의 내부를 정화했다. 마상진의 끔찍한 실험 데이터는 모두 폐기되었고 YJ는 한지연을 새로운 생명윤리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여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을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태환과
지연의 사랑과 지도 아래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함을 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아빠의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돕는 비밀 조언가가 되었고, 시우는 YJ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었다. 우진이는 동생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고, 하윤이는 염동력으로 엄마의 커피잔을 안전하게 배달했다. 어느 날 저녁 소희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강태환과 그의 곁에서 연구자료를 읽고 있는 한지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빠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향한 변함없이 깊고 따뜻하며 다정한 애정을 느꼈다. 그것은 5년 전 엄마의 마음속에서 처음 느꼈던 그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의 다른 쪽 면이었다. 소희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또 엄마, 귀여워하는 생각한다. 강태환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 말에 얼굴을 붉히는 지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지연을 끌어당겨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들켰네. 아빠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하거든. 그의 고백에 지연도 마주 웃었다. 5명의 초능력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엄마를, 거므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CEO 아빠.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힘이었다.